창업정보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2024년 최저임금과 창업 노무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업 소개가 아니고 최저임금과 창업 노무지식. 네.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을 준비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우선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고요. 네. 창업을 할 때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창업에 있어서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분도 잘 숙지해 두셔야 될 텐데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창업할 때 그럼 알아야 할 창업 노무지식 먼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고용계약서, 두 번째는 주유상, 세 번째는 4대 보험,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또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고용계약서가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시간 정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175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파트타임 직원이라면 시간을 조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휴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죠? 주휴수당이란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일주일에 5일 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보통 175시간 정도 되는데 주휴상을 포함해 지급을 하게 되면 209시간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근무한 시간에 일주일. 네,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하루 5분의 1 정도를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적용해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9,6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만 1만 580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실제 시급은 11,232원 정도 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도에는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 시급 6,920원보다 2.4% 인상된 9,620원보다 2.4% 인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12,742원 정도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보다 22만 2,300원 정도 인상이 돼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2,880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직원에게 또 지급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럼 요거 이제 총액일 테고 예.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4대 보험 부담액인 2분의 1 94,497원을 내야 합니다. 근로세를 또 3.3%를 또 빼야 돼요.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만 580원에서 9,497원을 빼고 66,349원을 빼서 184만 9,734원입니다. 2024년에는 2.4%는 189만 4,127원 정도의 지급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13% 정도 차이는 세금과 4대 보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세 또 4대 보험 빼고 나면 많은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경우에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주 1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두 번째 일용직으로 계약하는 경우, 세 번째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즉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쪼개비 알바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일주일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보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경우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배달앱을 통해 배달을 하는 경우 직접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 노동법이 아니라 상법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자,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4대 보험은 월급의 1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직원이, 절반은 고용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 본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액이 별도로 통장에서 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갈 때 직원들 것과 고용인의 4대 보험비가 같이 빠져나갑니다. 보통 월말에 빠져나가거나 10일 날 빠져나가고요. 금액을 아셔야만 빠져나갈 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별도의 퇴직연금으로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퇴직을 할 때 거기서 주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걱정을 줄이시면 미리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넣지 않으시면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3개월간 퇴직금을 기간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보통 월급이 호봉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 앞에 있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또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2023년을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주 40시간씩 한 달을 근무했을 경우 네.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580원에 4대 보험 94,497원에 퇴직금이 16만 7,540원입니다. 이를 합치면 227만 2,617원 정도 됩니다. 막상 최저임금으로 써놓으면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1년 이상 한 사람의 월급을 지급하려면 이 정도 비용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에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포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2024년에는 어떻게 좀 변동이 될까요? 내년 2024년에는 2.9%가 올라서 223만 원의 4대 보험이 10만 4,809원, 퇴직금이 18만 5,833원을 포함해서 252만 642원 정도 지급하셔야만 내년에 1년 이상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한 금액이고 실제 매장에선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정도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 창업을 가족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2.6%라고 하셨나요? 올해? 2.9%. 2.9%. 네. 그러니까 총액은 이제 2.9% 인상됐을 경우 올해는 227만 2,617원인데 내년에는 252만 642원 정도 한 25만 원 정도 더 이제 인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매해마다 이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게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자체 구성부터 결정 과정까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사람이 소수 들어가고 나머지는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가 모여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위원이 대부분 결정을 해서 매년 이렇게 진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금리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로만 구성된 기구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휴수당, 4대 보험, 세금, 퇴직금 이야기는 다 빼고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수당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공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 14시간 일한 사람하고 그 이상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가 되니까 이 부분도 고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표 시기였는데 올해 8월에 고시가 돼요, 이게. 그러고 나면 4개월 뒤부터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주는 사람은 몇 년 전부터는 막 16% 이렇게 올려버리면 사람을 갑자기 내쫓아야 돼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1년 있다가 뭐 발표한다든가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 적용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인건비 비중이 나보다도 직원이 많아지게 되면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면 이게 계약을 어떻게 줄인다든가 내보내다가 미리미리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 밖에 필요한 노무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짚어주실까요? 휴게 시간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잖아요. 네. 사실 9시간 동안 직장에 머물게 되어 있는데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근무 시간에서 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아까 말한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하고 직원한테 실질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비용들은 전부 세금과 보험 때문에 지급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직원들한테 반드시 고시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고시를 하지 않으면 또 벌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나 내년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노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시급 얼마 안 된다고 직원 채용하는 걸 우습게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하죠. 이게 힘들다. 근데 지용을 고용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직원이 쓰는 또 물건이나 기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직원 하나 고용하면 적게는 1.2배, 많게는 1.5배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직원을 쓰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노동법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만약에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직원 월급부터 먼저 줘야 돼요. 나머지 이게 다 나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노동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직원 월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지급하셔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인 것 같죠. 그죠? 계약서에 이게 써 있어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월급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고용계약서에 다 집어넣더라고 해가지고. 대신에 그 시간에는 타치를 하면 안 돼요. 또 직원들을.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창업 노무 지식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중요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 노무 지식은 4가지로 나눠 소개드린 첫 번째 고용계약서, 두 번째 주휴수당, 세 번째 4대 보험,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고용계약서 작성을 안 하시면 벌금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에는 주휴수당을 꼭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일주일에 40시간씩 한 달 근무를 한다면 175시간을 하지만 209시간을 쳐서 227만 2,617원을 내주어야만 하며 내년 2024년에는 203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는 227만 8,649원 정도, 내년에는 252만 642원 정도로 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노무 내용에 대해서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